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정보도 얻고 기회도 잡는다. 나이 들면 외롭지 않게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젊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인맥 관리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도 읽어가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더라고요. 충격적인 말씀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소중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 들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건지, 왜 그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외로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번잡스럽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터득한 분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았을 때는 60분, 70분, 때로는 90분이 넘는 교향곡 한 곡을 온전히 집중해서 들을 시간조차 없었다고요.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쓸쓸히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일이죠. 이것만큼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려한 무대 위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는 가수를 보거나 레드카펫을 걸으며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배우를 보면서 부러워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런 부러움이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콘서트장에서 노래하는 가수처럼,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말이죠.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찾아오는 감정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0대 초반의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 만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속이 생기면 귀찮아요.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면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시간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랜 친구니까, 동창회니까, 직장 동료였으니까 같은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런 만남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일정표에 적힌 또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지나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무적인 관계에 시간을 쏟기보다 진정한 행복을 주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끊고 완전한 은둔자가 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진짜 관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만났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헤어질 때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소수입니다. 많아야 5명, 적게는 한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의무감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피곤함만 남는 사람들, 항상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요? 서로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추억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는 60대 중반의 한 분은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을 과감히 정리하셨어요. 처음에는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매번 만나면 누가 어떤 병에 걸렸네, 누구는 사업에 실패했네 하는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왔어요.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았죠. 이제는 그 시간에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부질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 깊은 유대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에서 유지하는 관계들은 하나둘 정리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채워 넣으면 놀랍게도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키우는 2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뭘 시작해? 이런 허무감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는 75세에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선 그 나이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네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정도가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했을 때 한창 젊었지.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전시회는 꿈도 못 꿨을 거야. 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읽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 앞에서 이 나이에 저걸 해서 뭐하나라는 허무함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말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을 망설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에게는 아낌없이 써도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최고급 제품을 사주면서도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은 끝없이 고민하고 망설이죠. 아유,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사서 뭐해. 이 돈이면 손주 학원비에 보태줄 수 있는데 다음에 사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나요? 배우자, 자녀, 손주. 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알차게 살기 위해 돈을 써야 할 우선순위 1순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은퇴 후 10년 동안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돈 아깝다는 생각에 미루다가 결국 70대 중반에 첼로를 구입한 분이 계세요. 첫 달에는 이렇게 비싼 악기를 샀는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3시간씩 첼로를 연습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첼로를 사고 나서 몇 주 동안은 돈을 낭비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곡을 직접 연주할 때의 그 기쁨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소비를 하라거나 충동 구매를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 본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지출을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기술,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 나이에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능력, 그것은 단순히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능력이자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큰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째, 여러분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그것이 독서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원예든 요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성분은 60대 초반까지 골프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골프를 정말 좋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사업상 인맥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문득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손으로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각종 채소와 허브를 가꾸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이란 골프장에서 느끼던 그 어떤 성취감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언어, 악기, 춤, 컴퓨터 등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70대 아주머니는 은퇴 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SNS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능숙하게 하십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서 같은 세대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크리에이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셋째, 혼자만의 여행을 시도해 보세요. 꼭 해외여행이나 장기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취향에 맞출 필요 없이 온전히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나이 들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 그만 만나야 하는 현실적 이유라는 주제로 인생 후반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소중한 인연은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무감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유지하고 있는 피상적인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채워 넣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행복을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투자와 경험을 아끼지 마세요. 돈은 사용하면 없어지지만 경험과 배움은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충만함으로 가득 찬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지혜로운 발걸음 채널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지혜와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발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